자, 오늘은 사람의 유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이건 시험 나오겠냐 설마? 한 세대가 길어서 짧은 기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자손의 수가 적어서 통계 처리가 어렵다. 인위적인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현재 복잡하고 유전자의 수가 많아서 결과를 분석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서술형으로 혹시 나올라나? 서술형 1번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과거에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왜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낼 게 너무 많아요. 옛날처럼 1, 2학기 나눠서 생명과학 수업하던 시절 같으면 충분히 나올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떻게 하느냐? 가계도 조사 별표 2개, 그 다음에 집단 조사, 쌍둥이 연구, 염색체 유전자 연구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가계도 조사의 예로 지금 이런 가계도가 그려져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에서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가계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을 조금 해보면 중학교 때 이 정도 배웠습니다. 둥근 완두콩과 주름진 완두콩이 있습니다. 둥근 완두콩은 라지알, 주름진 완두콩은 스몰알이라고 적었다. 라지알, 스몰알 또는 라지알, 스몰알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방식이 이게 유전자형입니다. 유전자형. 자, 라지알이라고 적는 이유는 이렇게 실제로 적어야 돼요. 자, 이 염색체가 하나 있고 이 염색체가 하나 있다. 두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완전하게 똑같은 상동 염색체고 이거 하나가 아빠한테서 받아온 거면 요거는 엄마한테서 받아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라지알이 붙어 있고 엄마한테서 받아온 거에는 스몰알이 붙어 있다. 그럼 이게 복제되어서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쪽에도 당연히 라지알이 적혀 있을 거고 이게 복제되어서 이게 된 거니까 이쪽에도 당연히 스몰알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유전을 표현을 할 때는 이 염색체에는 라지알 붙어 있고 이 염색체에는 스몰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데 이거 매번 어떻게 이렇게 적고 있겠냐? 불편하니까 여기에는 라지알, 여기에는 이 염색체에는 스몰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라지알, 스몰알 이런 식의 유전자형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둥근 완두콩이고 얘도 둥근 완두콩이고 얘는 주름진 완두콩이다. 둥근 거, 주름진 거, 얘의 생긴 모양으로 표현하는 거, 얘를 표현형이라 합니다. 쌍꺼풀이 있는 사람, 쌍꺼풀이 없는 사람, 쌍꺼풀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걸 표현형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라지 R이랑 스몰 R은 완두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입니다. 얘는 둥근 모양을 만들어내고 얘는 주름진 모양을 만들어낸다. 라지 R과 스몰 R 어떤 하나의 형질의 특성을 결정하는 이런 유전자들을 대립 유전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대립 유전자 라지 R, 스몰 R, 라지 A, 스몰 A, 라지 A. 그럼 얘는 대립 유전자가 같은 게 들어있는 거고 라지 A, 스몰 A는 얘는 대립 유전자가 다른 게 들어있습니다. 같은 게 들어있다 해서 얘를 동형접합, 다른 게 들어있다 해서 얘를 이형접합, 같은 게 들어있을 때 얘를 순종, 다른 게 붙어 있을 때는 잡종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얘는 동형접합. 스몰 A도
동형 접합이고 스몰 a 이걸로 순종이 되겠죠. 그럼 얘만 잡종이고 얘는 순종, 얘도 순종이고 얘만 이형 접합이고 얘는 동형 접합, 동형 접합입니다. 그러면 라지알, 스몰 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라지알이라고 써놓은 요놈 라지알, 스몰 r이라고 일반적으로 표기를 하면 대문자로 표기되는 이놈은 우성이고 소문자로 표현되는 요놈은 열성이다.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를 문제에서 제시해주면 일반적인 우리의 약속은 대문자로 적힌 놈을 우성이라고 적고 소문자로 적힌 놈은 열성이라고 적자. 자,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누가 우성이고 열성인지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성이고 열성인지를 안 주면 가계도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 파란색이 열성이고 연두색이 우성이다라는 것을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야. 우열관계를 안 줄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우열관계를 준다면 준 대로 풀어내면 되고 안 주면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이 가계도 나온 김에 내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 놈은 이 가계도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계도는 라지 A와 스몰 a로 표기를 할 건데, 자, 이런 가계도를 만났을 때 항상 가장 관심 깊게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가볍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거는 초파 밑에 초파초, 초파 밑에 초초 나왔죠? 우리가 제일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초 밑에 나와 있는 이 파,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 이런 사람이 가계도를 제일 먼저 얘를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초록색 밑에 파란색이 있는지를 보라고. 자, 아빠도 쌍꺼풀이 있고 엄마도 쌍꺼풀이 있는데 그 집에 나와 있는 아들은 무쌍이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전혀 형질이 다르게 나와 있는 이런 아이가 있는지를 검토를 먼저 하라고. 제일 먼저 그런 아이를 찾아보라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내가 풀 건 아닌데, 지금 풀 건 아닌데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칠판만 보면서 가도 됩니다. 자, 여기에 이 가계도가 하나 그려져 있지. 1, 2, 3, 4, 5, 6, 7, 8. 그럼 자네들은 이 가계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집중해 봐야 되는 사람은 누구다? 1번, 2번과 다른 5번. 그 다음에 6번, 7번과는 형질이 특성이 다른 9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자라는 거죠. 자, 또 뒤로 넘어가서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얘도 보면 자, 어떤 유전인데 219페이지에 보면 초록색 밑에 어떤 병에 걸린 아이가 나왔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이겁니다. 이런 게 보이면 무조건 저기서부터 시작을 하라 이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3번과 4번은 정상인데 9번이 생명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1번과 2번은 정상인데 5번은 생명이죠. 부모와 전혀 다른 형질이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부모와 전혀 다른 아이. 엄마와 아빠는 잘생겼는데 나는 못생겼다. 미안합니다. 농담인데 내부터 시작하라 이겁니다. 전혀 다른 아이부터 시작을 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이 부분을 다시 봅시다.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부모와 전혀 다른 뜬금포 아이가 있는지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 하나 확실하게 합시다. 부모와 전혀 다른 아이가 태어나서 전혀 다른 아이야. 그럼 이 아이가 무조건 열성 형질입니다. 요거 못을 받고 시작하다. 요게 열성이야.
이 부모 밑에 나와 있는 얘가 열성이라고. 열성 무조건 열성이라고. 스몰 a다 이거죠. 자, 만약에 얘들이 열성이라면 얘들이 스몰 a겠죠. 그럼 이 집의 자식들은 무조건 스몰 a 밖에 못 나오잖아. 열성 밑에는 무조건 열성이 나와야 되는데 우성 밑에는 열성이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처음에 얘를 열성으로 잡았지. 스몰 a. 그럼 야들 전부 다 스몰 a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우성이니까 일단 라지 A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보면 요 스몰 a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자식한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라지 A 스몰 a고 얘도 라지 A 스몰 a입니다. 그리고 스몰 a가 나왔으면 이거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아온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와야 될 거니까 이 아빠도 라지 A 스몰 a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스몰 a는 분명히 자식에게 둘 중에 하나는 내려가야 되니까 이 집의 자식들 스몰 a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이가 나오려면 여기 스몰 a 하나 여기 스몰 a 하나 내려와야 되니까 얘도 라지 A 스몰 a 맞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라지 A여도 상관없어요. 라지 A 하나에 스몰 a 하나 주면 되니까. 그리고 얘는 라지 A 스몰 a였어도 상관이 없어. 얘가 라지 A 내려주고 스몰 a 오고 라지 A 내려주고 스몰 a 오면 되니까.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확하게 유전자형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전혀 다른 형질을 가지는 이 사람이 열성입니다. 이런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라. 내가 유전 문제를 풀 거면 과연 어떤 게 우성이고 어떤 게 열성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지금 이 강해도가 이 병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도 찾아내야 된다고.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핵심 과제는 요거 두 개야. 요거 두 개. 어떤 게 우성이고 어떤 게 열성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과연 이 유전은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를 구분해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가계도 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집단 조사, 쌍둥이 연구,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을 내가 최근 10년간 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낼 거리도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전이라 하면 가계도 조사, 요것만 어려운 문제로 시험 문제가 된다. 저것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한번 가보자. 자, 여기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일반적인 유전들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유전의 법칙,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를 보면 라지 A, 스몰 A 유전자를 가지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고, 스몰 A를 가지는 이 사람은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이렇게 라지 A, 스몰 A라고 유전자를 적어놨으니까 라지 A라고 적혀있는 얘는 쌍이고 스몰 A가 적혀있는 얘는 무쌍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쌍이 더 우성이다 이거지. 쌍이 더 우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라지 A를 가지는 이 유전자가 세포 분열 과정에서,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 양이 2배로 복제되었습니다. 원래는 라지 A였는데 DNA 복제가 되었다. 그러면 복제된 대로
얘가 라지 A 이쪽으로 하나 가고 이쪽에 복제된 거 여기로 하나 왔습니다. 세포 분열, 1분열이 일어날 때 이렇게 반반 둘로 나누어졌다. 둘로 나누어져서 두 개의 생식 세포로 나누어져서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 복제되어 있던 라지 A는 여기로 가고 또 하나의 라지 A는 여기로 가고 이 라지 A는 여기로 가고 이 라지 A는 여기로 갑니다. 2분열 때도 유전자 DNA 양이 절반으로 반반 나누어져서 두 개의 세포로 정상적으로 나누어져서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둘 다 나누어져서 들어간다. 요거를 분리의 법칙이라 한다. 지금까지는 오늘 배우고 다음 시간에 배울 때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 배울 거거든. 분리의 법칙을 잘 따르는 것만 배울 거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근데 분리의 법칙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분리의 법칙에 위배되는 케이스도 문제에 나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분리의 법칙을 잘 따를 건데 라지 A 적혀있던 이 유전자들이 각각의 생식세포로 나누어질 건데 안 나누어질 때도 있다. 나누어지면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대로 안 나누어지면 분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분리의 법칙을 잘 따라서 스몰A가 나왔죠. 그러면 라지 A가 들어있는 정자와 스몰 a가 들어있는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어떤 하나의 개체가 되는데 이 개체는 라지 A와 스몰 a 유전자를 하나씩 가지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라지 A는 쌍꺼풀이 있는 아이고 스몰 a는 쌍꺼풀이 없는 아이다. 그럼 쌍꺼풀이 있는 라지 A와 쌍꺼풀이 없는 스몰 a 중에서 얘가 더 우세하지? 그러면 이 아이는 쌍꺼풀이 있는 아이로 태어날 겁니다. 나는 분명히 쌍꺼풀 유전자와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표현형은 쌍꺼풀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를 우열의 원리라고 한다. 우성인 형질만 표현됩니다. 우성인 유전자만 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염색체가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이 염색체를 5번 염색체라 하자. 5번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쌍꺼풀이 있냐 없냐가 결정이 나. 근데 6번 염색체에는 혐아리가 되냐 혐아리가 안 되냐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6번 염색체에는. 그럼 5번은 5번끼리 나누어져서 갈 거고 6번은 6번 저들끼리 알아서 나눠지고 있겠죠. 그럼 5번 염색체에 들어있는 쌍꺼풀과 6번 염색체에 들어있는 혐아리는 전혀 상관없이 저들끼리 알아서 별도로 움직이겠죠. 아무 상관없이 저들끼리 알아서 움직인다. 요거를 독립의 법칙이라 합니다. 그러면 불굴의 의지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 같다. 독립의 법칙이라 하는데 요거는 5번 염색체와 6번 염색체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형질은 아무 상관이 없이 각자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들만 배울 건데 또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하나의 염색체에 여기가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여기 있고 혐아리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여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혐아리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같이 움직이지.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거는 상인 연관, 상반 연관이 있었는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오면서 상인 연관, 상반 연관 이 내용 자체는 교육 과정에서 깔끔하게 제거를 했습니다만, 깔끔하게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연관이라는 용어하고 상인, 상반 이런 용어는 절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하나의 염색체에서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연관이라고 말을 안 했지만 실제로 두 유전자는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연관과 관련되는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결해지긴 했겠죠. 상인, 상반이 있었는데 다른 연구 생명과학쌤은 상인, 상반을 출창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말 자체는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연관되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독립이 아닌 케이스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최초 여기 교육 과정에서 빠졌을 때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아 정말 연관이 이제 생명과학 유전 문제에서 진짜 없어지는 건가? 연관이 없어지면 그러면 최고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연관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관이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려 봤는데 결국 수능 특강에서 힌트를 주더라고. 수능 특강책에서 살짝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내놨더라고. 결국에 수능에도 살짝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살짝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 수능 특강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고 하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안 나올 것인가를 고민을 했는데 학교 시험에서도 살짝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을 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완전책 안에도 연관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면 되는 거다. 자,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지금 풀고자 하는 이 문제의 어떤 형질이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결판지어라.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다음 그림은 귓불 모양에 대한 어떤 가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적혀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귓불 모양은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그러면 나는 귓불 모양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을 때는 그냥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풀면 돼. 근데 또 어떤 문제에서는 다음은 정록생명에 대한 가계도이다 요리 적어놨으면 정록생명은 성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하고 풀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어떤 형질들은 성인지 상인지를 구분 지어서 정확하게 판단하자.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다음은 가 형질에 대한 가계도이다. 이래놓으면 이 가 형질이 뭔지 모르다 이가. 그러면 이 가 형질은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내가 몰라요. 판단해야 되고. 가에 걸린 놈이 우성이고 안 걸린 놈이 열성이고 안 걸린 놈이 우성인가 걸린 놈이 우성인가를 몰라요. 이것도 판단을 해야 돼요. 결국 이 두 개를 판단을 하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그럼 둘 다 안 준다고. 그럼 좀 빡치네. 하나하나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하나의 병만 주면 좋지. 그럼 어떤 문제에는 그러면 가는 이렇고 나 형질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래 놓으면 또 한 세트 더 해야 되죠. 성인지 상인지 우열인지 이것도 성인지 상인지 우열인지 한 세트를 더 연구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두 배 더 길어지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내가 또 어떻게 했는데 다 형질까지 제시를 해놓는다고. 그래 놓고 더 빡치게 하면 가, 나, 다 중에서 두 개는 한 염색체에 붙어서 움직입니다. 이런다고. 그러면 가, 나가 붙어 있을 때, 가, 다가 붙어 있을 때, 나, 다가 붙어 있을 때 또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도까지 되면 가, 나, 다 해가지고 세 가지 형질 주면서 우열 아무것도 안 주고 셋 중에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줬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이거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이 정도 레벨 나왔으면 이제 너가 뭐 다 한번 우리 오늘 서로 그냥 의절하자. 너가 오늘 죽어보자 이런 문제 수준인 거죠. 만약에 중간고사를 쳤는데 중간고사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아버렸다. 그러면 마음먹고 이런 문제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붙어서 움직인다는 무슨 말이에요? 네? 붙어서 움직이는 건 그 한 염색체에 같이 움직인다고. 그 연관이. 그 연관이란 이야기야. 붙어서 움직인다는 거. 가하고 나가 연관되어 있는지, 가, 다가 연관된 건지, 나, 다가 연관된 건지를 안 준다고. 그러면, 야, 가다 연관된 걸로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세 가지 케이스 나오잖아. 그러니까 각각 성, 상, 우열 판단, 여기 네 가지 판단에는 16 곱하기 3, 토탈 48가지 케이스의 가계도를 그려야 돼. 그건 아닌 거지. 그러면 중간에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들을 중간에 끼워 넣어 주겠지. 그 결정적인 힌트들을 잘 추려서 48가지를 다 하지 말고 가계도를 한 3가지 정도만 그려서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로 추려줄 거라고. 근데 그 3가지로 추려준 걸 못 찾아내면 틀린 겁니다. 못 푸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일인자 유전. 인자 유전이 있는데 단일인자 유전은 뭐냐? 어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한 쌍, 그러니까 딱 두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결판나는 거, 그게 단일인자 유전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라지 두 개제, 얘는 둥근 거, 라지 A, 스몰 A, 얘도 딱 두 개죠. 얘도 둥근 거, 스몰 A 딱 두 개지. 얘는 주름진 거. 그러니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판 나버린다. 그러면 그런 유전을 단일인자 유전이라 합니다. 근데 다인자 유전은 뭐냐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D, 라지 E, 스몰 E,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요거 네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그럼 얘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여러 쌍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난다. 그거는 다인자 유전이라 합니다. 다인자 유전에서도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확률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근데 네 쌍으로 내면 너무 어려워요. 경우의 수들이 많아서. 두 쌍으로 내면 너무 섭섭해 문제가. 그래서 보통 다인자 유전으로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세 쌍을 가지고 냅니다. 세 쌍을 가지고 냅니다. 다인자 유전. 저 뒤에 가서 확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여기 다인자 유전까지 끝까지 달려보는 걸 최대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온 김에 여기다 하나 적어볼까요? 여기 편집을 쓰시죠. 진짜 좀 빠치. 자,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라지 A, 스몰 A처럼 두 종류가 있고 그 두 종류 중에서 내가 라지 A 될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 될 수도 있고 스몰 A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유전이 있어요. 이런 유전을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단일
대립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단일인자 유전인데 단일 대립 유전이다. 자, 근데 조금 우리가 뭐 다 아는 건데 ABO식 혈액형 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셋 중에서 두 개를 가진다고. A, B, 뭐 AA, AO 뭐 이런 식으로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쌍이지. 한 쌍이니까 단일인자 유전은 맞아. 단일인자 유전인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오는 이런 유전의 형태를 복대립 유전의 형태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복대립 유전, 복대립 유전, 복대립 유전, 복대립 유전. 알겠니서? 셋 중에 두 개를 뽑아올 때를 복대립 유전이란다. 복대립 유전의 대표 주자는 ABO식 혈액형이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가세 저 뒤로 가세. 자, 상염색체 유전 보겠습니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니까 요거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는 거잖아. 남자도 어차피 대립 유전자가 두 개 있을 거고 여자도 어차피 두 개 있다 이거죠. 그럼 성별에 따라서 형질이 발현되는 빈도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남자도 두 개 적으면 되고 여자도 두 개 적으면 되죠. 그러면 내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확실하게 판단이 섰다. 그러면 과감하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라지 스몰 A 이렇게 팍팍 적어 나가면 됩니다. 아까 내가 유전자에 하나 적었던 거는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했잖아 그냥.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무조건 두 개씩 그냥 썼어요.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이면서 대립 유전자가 딱 두 가지인 경우는 단일 대립 유전이다. 상염색체 유전이면서 대립 유전자 두 가지인 거는 단일 대립 유전이다. 어쨌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판이 납니다. 라지에 아니면 스몰 A 거기에 의해서만 결판이 납니다. 자, 그러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책에 제시된 게 쌍꺼풀. 야, 쌍꺼풀 있는 게 확실히 눈이 좀 크고 서명 크고 뭔가 좀 있어 보이네요. 확실히 이 뭐지? 이 줄 하나 넣고 있는 게 무슨 차이지? 다음 있냐? 다이 없냐? 사람 없냐? 나는 있습니다. 난 저 안에 숨어 있는 쌍꺼풀 있습니다. 줄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쌍꺼풀입니다. 야, 쌍수해야 되네. 다 계획하고 있냐? 전혀 안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게 아니 쌍꺼풀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괜히 전에 우리 영은이 이영은 새끼 쌍꺼풀 해가지고 완전 얼굴 조져 먹었습니다. 쌍꺼풀하고 앞트임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자예요? 아니 눈이 너무 가까워졌어. 앞트임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좀 섭섭하네 그런 경우는. 오케이. 보조개 있다 없다. 혐알이 된다 안 된다. 동명고애들 혐알이 시켜보니까 안 되는 놈 3명 나왔습니다. 살짝 해봐라. 되나? 지훈아 되나? 어? 안 돼? 우연아 되나? 네. 살짝 되나? 니도 안 되나? 승준 되고 다시 되고 안 된 사람이 요 2명 나왔네요. 깃불 모양이 이렇게 분리형이 있고 바짝 붙어있는 부착형이 있다. 이마형이 M형이 있고 일자형이 있다. M형이 좀 더 간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이게 좀 무시네. 그 다음에 이 따봉이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뭐 따봉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게 우성 이게 열성입니다. 따봉 안 되나? 님 좀 많이 꺾이냐? 이거 안 돼가지고 따봉 일하고 있는 제165 학생 한 명 있습니다. 이게 뭐 안 된다고 해서
슬플 건 없잖아요. 안 된다고 해서 세상을 사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따봉 이러거든요. 야 임마 이렇게 꺾어봐 임마 시기야 했더니 이거 안 된대요 사표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꺾는다고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전 나오면 전부 다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단정 지어라 이거지. 그냥 그대로 때려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귓불 모양에 대한 가계도 나와 있는데 자 요 그림 봐봐라 요 책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중에서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 사람은 일단 몇 번? 5번 보자. 부모와 전혀 다른 아이지. 또 5번 요다. 스몰A. 부착형 얘들이 열성, 분리형 얘들이 우성이겠네. 그러면 얘도 스몰A 나왔으니까 여기 라지 스몰A 얘는 스몰A 얘는 라지 뭔지 모르겠고 얘는 스몰A 얘는 라지 스몰A 이런 식으로 유전자에 따다다 적힌다 이거지. 야는 라지 A일 수도 있고 야는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놓고 갑시다. 얘가 라지 A 스몰 A 1 확률을 여기 부모의 유전자형을 보고 한번 계산해 보시오. 몇 분의 몇? 여기서 실수가 하나씩 나와서 여기 나온 김에 한번 검토해 보고 가겠습니다. 확률은 몇 분의 몇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몇 분의 몇? 4분의 1, 2분의 1. 규리. 네? 모르는 건 모를 건 뭐냐? 이 10번이 라지 A일 확률이 몇 분의 몇? 라지 A 스몰 A일 확률이 몇 분의 몇? 그걸 묻는 거야. 6번, 7번 밑에 있는 저 집 딸 10번인 아이가 일반적으로 가계도 표시할 때 동그라미는 여자고 네모되어 있는 건 남자다. 그때 말이 없더라도 그렇게 알면 됩니다. 승준아, 라지 A 확률은 4분의 1, 라지 A 스몰 A 확률은 2분의 1. 우현아, 몇 분의 몇? 4분의 1, 2분의 1. 규리 몇 분의 몇? 뭐 임마! 진짜 모르겠는데. 얘들이 왜 4분의 1, 2분의 1을 하냐? 6번과 7번이 만나면 요리 만나면 라지 A 나올 수도 있고 요리 만나면 라지 A 스몰 A 나올 수도 있고 요리 만나면 라지 A 스몰 A 나올 수도 있고 요리 만나면 스몰 A 하나 둘 셋 넷 이런 네 가지 케이스의 아이들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라지 A가 얼마다? 4분의 1 라지 A 스몰 A가 얼마다? 2분의 1 요렇게 한 건데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대부분 요렇게 이 부모 밑에 이런 아이들이 나오니까 라지 A가 넷 중에 하나, 라지 A 스몰 A는 넷 중에 둘 해서 4분의 1, 4분의 2라고 많이 표기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요 새끼는 귓볼 모양이 분명히 어떤 놈? 분리형이지. 야는 부착형이 아니잖아, 절대로. 야는 절대로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요거라고 요거 요 와중에 라지 A 확률은 3분의 1
라지 A, 스몰 A일 확률은 3분의 2. 요게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함정에 빠진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이건 아니니까 라지 A일 확률은 3분의 1이고 라지 A, 스몰 A일 확률은 3분의 2다. 분명히 이건 아니니까 얘는 절대로 아니다. 전체 확률에서 빼야 됩니다 그냥. 자, 이런 문제가 실제 수능에 나왔다 이거야. 그럼 수능에 나왔는데 딱 기억하기에 라지 A일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지. 그러면 고민 안 하고 기억하기 맞다 했겠죠? 그럼 틀렸다 이거야. 라지 A일 확률은 몇 분의 몇? 3분의 1. 라지 A, 스몰 A일 확률은 3분의 2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장난합니까? 생각하지 말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인정? 자, 규리야. 네? 왜 4분의 1이고 4분의 2라고 나왔는지는 이해했냐? 네. 중학교 때 생명과학을 제대로 안 배웠습니까? 여고만 안 했는데 가게도 안 했어요. 학교에서 수업 안 했어? 했어요. 했어. 아니 잘 안 한 학교들이 꽤 많아서 그래. 이게 유전 부분이 4학년 2학기에 과학이 편성돼 있거든.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 보면 고등학교 다 결과 나고 나서 12월 달에 이 부분 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영화 보고 막 이래서 하다가 수업 좀 잠깐 하네 마네 할 때 요거 진행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업 밀도가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사실. 자, 오케이. 자, 뒤로 가서 대립 유전자가 3가지 이상인 경우 복 대립 유전이라고 부른다 했지. 복 대립 유전의 대표 주자는 A, B, O식 혈액형이 있습니다. A, B, O 셋 중에서 몇 개? 2개를 가진다. 셋 중에서 2개를 가지니까 어쨌든 단일인자 유전은 맞는 거고, 단일인자 유전은 맞는데 셋 중에 2개니까 이 유전을 특별히 복대립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복대립 유전과 다인자 유전은 또 다른 거야. 복대립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 아니고 단일인자 유전인데,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단일 대립 유전, 복대립 유전 둘로 나누어진다 이겁니다. 복대립 유전의 대표 주자 A, B, O식 혈액형이 있다. 자, 이건 또 우리가 잘 알잖아. 혈액형만큼은 우리가 좀 하잖아요. 자, A하고 B는 O에 비해서 우성이다. 자, A 유전자가 있고 B 유전자가 있는데 이 둘이는 대등하고 얘 둘이는 O보다는 우성이다. 그러니까 O가 최열성이니까 O형은 무조건 OO. 얘는 AB형. 얘는 B형이면 요 B 하나랑 O 하나를 받아갔을 거니까 얘 유전자는 BO. 얘는 B에 뭔지 모르겠고 얘는 A. B에 뭔지 모르겠고 AB형 나왔고 B형이 나왔으니까 여기 B 하나 받아왔어. 여기 또 B를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BB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는 AO.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해도를 착착착 적어 나가보자 이겁니다. 자, 3염색체 유전 설명 끝! 3염색체 유전과 관련되는 문제를 2개만 풀고 진행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분명히 상염색체 유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풀으라는 문제는 성인지 상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228쪽에 4번 문제 스타트. 몇 번부터 시작해야 되니? 몇 번? 7번 I부터 스타트 해야 되는 겁니다.
글쎄 정답과 유사한 위치에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오케이. 누구 한 명이 헷갈려? 네? 누가 디귿 보기 헷갈려? 네. 쌤, 꽃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 감각은 잊지 않기 위해서 손에서 놓지 않는 거죠. 승준아 몇 번? 1번이요. 1 땡땡 지현아 몇 번? 1번. 땡땡땡 승찬아 몇 번? 땡땡 우현아 몇 번? 3번. 3번 오케이 3번 3번? 3번 자 보세요 일단 눈이 7번이 스몰레이죠 네. 얘들 다 스몰레이죠 네. 그럼 나머지 아들이 다 라지에 하나씩은 일단 확보 그 다음 앞뒤로 봐야 됩니다 요 스몰A 두 개인데 이건 무조건 내려가야 되잖아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내려가야 되죠 그 다음에 스몰A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 받아와야 되고 여기서도 하나 받아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스몰A가 나왔다는 것은 부모가 모두 스몰A를 하나씩은 가져야 되겠죠 그럼 이 아이는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는 거죠 8번의 유전자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분리형이 우성이고 부착형이 열성입니다 일단 기억이 맞고 1번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유전자 스몰 A 유전자 부착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과 8번의 동생이면은 요 3번과 4번에서 봐야 되잖아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지 근데 부착형일 확률은 몇 분의 몇? 4분의 1 부착형인 남자일 확률은 남자가 될 확률이 얼마고? 2분의 1 부착형이면서 남자일 확률은 곱해야 되겠죠 두 개를 그러면 8분의 1 이거 보기 콜 정답 몇 번? 3번. 3번 승준아 이거 몇 분의 몇 했는데 4번이 남자 안 따졌구만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가서 다 아니라 229쪽에 7번 ABO식 혈액형 문제입니다 스타트 사실 이 정도는 중학교 과학 시험에 내놔도 하등에 지장이 없는 문제입니다 방금 풀었던 4번과 7번은
오케이. 우리가 축구는 이제 뭐 망했습니다. 이제 축구 끊기로 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가 있나? 아, 감독 진짜. 어제 여유롭게 축구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와, 천불이 나서 진짜. 자는 사람 있습니다. 와, 그래도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나겠지 기대하면서 왔는데. 우리 집에 야, 어제 경기는 좀 아니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감독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무능할 수가 있지? 선수들 죄가 없어 진짜. 저희 앞에 선수를 잘못된 거야 완전. 나도 그걸 시험 공부를 시키는데 내가 완전 이상하게 이끌어주고 있으면 내가 1등급 등을 받을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안 하는 방향으로 내가 지도를 하고 있으면 점수 나오겠나? 안 나오는 거지. 지훈아! 몇 번? 싸움콜. 싸움 몇 번? 응? 동형 같을 동. 같을 동. 영이 아버지 혈액형 유전자 뭐 나왔냐? 예? A, O 나왔니? 그러면 동형 아니야. 이형 접합이야. 승렬 몇 번? 석川, 우현, 네? 서아. 그럼 4번입니다. 콜. 가세. 야 유전 나 좀 유전 스타일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잠시 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 나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이래 싶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220쪽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는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게 아니고 성염색체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결정난다. 그러니까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판이 납니다. 라는 게 성염색체 유전이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성염색체는 두 가지가 있잖아. Y염색체도 성염색체고 X염색체도 성염색체죠. 자 그러면 남자는 X, Y인데 여기에 라지 R이 붙어있고 X에 Y인데 여기에 스몰 R이 붙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X, X인데 여기에는 아무도 붙을 수가 없죠. 만약에 Y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면 여자는 이 형질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이 형질이 절대 나타나지를 않을 겁니다. 근데 Y염색체에 라지 R이 붙어 있는 거 얘는 그러면 우성 형질이고 얘는 열성 형질이겠죠. 그 Y염색체에 붙어 있는 유전 같으면 여자하고는 무관하다 이가 남자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열도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아빠가 X, Y에 이건데 엄마가 이거다. 이 집 아들이 태어나면 엄마한테서 X 염색체 받아오고 아빠한테서는 Y 염색체 받아올 거 아닙니까? 아빠와 아들의 표현형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이 집 아들도 또 똑같습니다. 무조건 똑같습니다. 요거 대표 주자가 이제 그 귀속털 과다증이 있는데 귀속털 과다증은 그 집의 아들도 무조건 귀속털 과다증입니다. 할배가 귀속털 과다증이면 그 집의 아빠도 귀속털 과다증이고 그 집의 아들도 귀속털 과다증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이창수 형님 귀속털 과다증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수님 아들도 귀속털 과다증, 창수님 아버지도 귀속털 과다증입니다. 아십니까? 이창수라고 동명중학교 한무생입니다. 아 그래? 아 그 사람 모르는데. 어떻게 하세요? 나 인마 동명중학교 나왔잖아. 동명중학교 한무생인데 내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그 생각 때문에 한무 빼안 돼.
정인환도 우리 한문쌤이었고 그 형님이 이 소프트를 받아증입니다. 지금 이제 뭐 거의 퇴직할 때 다 됐을 거예요. 이제 형님 60세 접어들었을 거예요. 소리 저렇게 나와요? 응? 귀 밖으로. 보이죠? 앞에 수업하고 있으면 뭐 뒤에 뭐지 있나 싶으면 느낌 이상한데 좀 보이긴 보입니다. 그럼 이거는 남자들한테만 걸리는 병이라서 이 유전을 한성유전이라 한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진짜 내가 여러 문제들 풀어봤을 때 Y형 색채에 의한 유전 관련되는 문제 진짜 딱 한 번 봐서 한 번.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이 X형 색채에 의해서 유전되는 건데 이건 반성 유전이라 한다. 그럼 남자는 X, Y인데 여기 라지 R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X에 스몰 R, Y일 수도 있고 여자는 X에 라지 R, X에 라지 R, X에 라지 R, X에 스몰 R, X에 스몰 R, X에 라지 R, X에 스몰 R, X에 스몰 R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라지 R이 병에 걸리는 거면은 만약에 라지 R이 정상이라면 얘는 정상, 얘는 병. 얘는 정상, 얘는 정상, 얘는 정상, 얘는 병이겠죠. 남자와 여자에서 정상이거나 병에 걸릴 확률이 차이가 나겠지. 남녀의 확률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게 성염 색채 유전. 그 중에서 이름은 X염 색채에 의해서 유전이 일어날 때 이걸 반성 유전이라 한다. 그러면 원래라면은 공식적으로는 X의 라지 A, Y 뭐 여자는 X의 라지 A, X의 스몰 A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원래 일반적인 원칙이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X의 Y 또는 X 프라임 Y, X, X 또는 X, X 프라임 이런 식으로 많이 적었어요. X 프라임 이렇게 적는 게 열성인 거고 그냥 X 적어놓은 거는 우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자네들은 당분간은 이 표기를 쓰기를 추천을 하고 나중에 아니다 뭐 오늘 당장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그냥 이것도 귀찮아서 A, Y, A, 스몰 A 보면 열이 섭입니다. 요거 A 뒤에 Y 붙어 있으면 이거 X염 색채에 의한 유전이라는 이야기죠. 여자는 AA 써서 여자는 X염 색채에 의한 유전이든 간에 뭐 성염 색채 유전이든 간에 여자는 두 개씩 써버리면 되잖아. 근데 남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만약 예를 들어서 가계도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병이 성염 색채 유전인지 상염 색채 유전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과감하게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남자는 요리 있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러운 상황이 생긴다. 라지 A, 라지 A인지 라지 A, Y인지 또는 라지 A, 스몰 A인지 라지 A, Y인지 조금 고민스러운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성염 색채 유전인지 상염 색채에 의한 유전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깔끔하게 판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이제 뭘 보냐? 아빠와 딸의 관계를 유심히 쳐다봐 보면 뭔가 힌트가 보일 수 있어요. 아빠와 딸. 그 다음에 엄마와 아들 요 관계를 잘 뒤져보라. 그럼 내가 유전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게 뭐라고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는 부모와 전혀 다른 형질을 가진 아이가 있는지를 먼저 싹 훑어봐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아빠 밑에 딸내미 그 다음에 엄마 밑에 아들 요 관계를 유심히 한번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게 성염 색채 유전이고 아빠가 우성형질이야. 아빠가 우성형질이면 딸은 볼 필요 없다. 무조건 우성이어야 된다. 근데
내가 봤는데 아빠가 우성인데 요 집에 딸이 열성형질이 나왔다. 아빠가 우성인데 이 집 딸이 우성과는 다른 열성형질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거야. 이런 힌트들을 캐치를 해내야 된다는 거야. 자, 봐라. 아빠가 우성이면 아빠는 X에 라지 A가 있고 Y 염색체가 있겠죠? 그 집의 딸은 두 개의 X 염색체를 받아와야 되는데 아빠의 이 X 염색체가 무조건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아빠의 우성형질의 X 염색체가 딸내미한테 내려간다고. 그럼 엄마한테서 얘를 뭘 받아왔는지 상관없이 딸은 반드시 라지 유전자를 하나 가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빠가 우성이면 딸은 반드시 우성이어야 된다. 성염색체 유전일 때는. 근데 아빠가 우성인 게 분명한데 딸이 열성이 나왔다. 이거 성염색체는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야. 체크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엄마가 만약에 열성이면 그 집 아들은 반드시 열성이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열성인데 그 집 아들이 우성인 아이가 나왔다. 그 집의 아들이 엄마가 열성인데 그 집 아들이 우성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 절대로 성염색체 아닙니다. 이건 상입니다. 자, 엄마가 열성이란 건 뭐냐? 엄마는 X염 색체를 두 개 가지는데 둘 다 열성형질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 엄마가 열성이거든. 그러면 이 집 아들은 이 두 개의 X염 색체 중에서 하나를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Y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집의 아들은 무조건 열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엄마가 생맹이면 그 집의 아들은 무조건 생맹이어야 됩니다. 엄마가 생맹인데 그 집의 아들이 생맹이 아닐 수가 없다. 생맹은 성염색체 유전이니까. 알겠니? 근데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 요 관계를 혹시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를 잘 몰라서 구분 지어야 될 때가 있다면 저 관계가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보라. 알겠니? 자, 사람의 성별을 결정하는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반성유전이라 하고 가장 대표 주자가 정록생명이 있습니다. X에 라지 R, X에 스몰 r. 라지 R이 있을 때가 정상이고 스몰 r이 있을 때가 생명입니다. 그러면 얘는 라지 R, 여자는 라지 R, 스몰 R일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생명, 얘는 정상. 얘는 정상인데 생명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는 있죠. 유전자는 갖고는 있는데 얘는 정상이지. 그럼 이런 아이를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 보인자라고 합니다. 생명 유전자를 갖고는 있는 여자, 보인자라고 부릅니다. 남자는 보인자는 없는 거죠.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서 생명이 아닌 사람은 없죠?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하하하. 남자는 Y인 남자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여기에는 라지 R이 있고 여기에는 스몰 R이 있으면 얘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생명은 아니지. 이런 남자는 남자 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인자야. 이 여자도 보인자고. X 염색체 두 개에 Y 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있는 남자아이라면 얘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정상인입니다. 이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냐고? 있습니다. 얘는 염색체 47개 가진 아이야. X 염색체 하나 더 갖고 있어. 엄마한테서 X 염색체를 하나 더 가져왔든가 아니면
아빠한테서 y 염색체 받아오면서 아빠한테 있는 x 염색체까지 같이 받아왔거나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었다면 원래 있던 x, y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었다면 x나 y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되겠지? 분리의 법칙이 잘 적용이 되었다면 자 근데 x와 y가 정상적으로 분리가 안 되고 이쪽으로 다 몰빵이 되고 여기는 x, y 하나도 안 갔어. 그러니까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동시에 가지는 정자가 만들어졌지. 이 정자가 남자랑 수정이 되면 XXY인 아이가 태어난다 이거죠. X 염색체 둘에 Y 염색체를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 아이가 태어난다. 정상적으로 분리가 다 안 됐다. 비분리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정록 생명이다.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 중에 또 대표 주자가 혈우병이 있습니다. 혈우병. 혈액 응고에 관련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거고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 겁니다. 남자는 X 라지 A, X 스몰 A, Y의 혈우병. 라지 A, 라지 A 정상, 라지 A, 스몰 A 정상인데 혈우병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보인자.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돼 있으면 얘는 혈우병이야. 혈우병인데 쟤는 웬만해서는 여자 혈우병 환자는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자 아이인데 혈우병 환자는 엄마 뱃속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혈우병 환자를 지인 중에 2번 만난 적이 있는데 2명이 있는데 내 지인 중에는 삶에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조선시대 같았으면 야가 혈우병이면 아마 아들 그 집에서 서당 앞에서 뛰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또 뒷산에 나무하러 갔다 나뭇가지에 걸쳐가지고 피가 잘 안 멈춰서 쌍코피 터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얘들은 약을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를 시켜낼 수 있습니다. 약이 없으면 죽는 거죠. 나 혈우병 환자인데 혹시 무인도에 갇혔다. 무인도에서 한 1년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그냥 그래서 아무리 뭐 나무 베가지고 뭐 해도 죽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보통 혈우병 환자들은 항상 가방 안에 여행을 가거나 뭐 하더라도 가방 안에 최소 한 달치 정도의 약은 아니다 한 달치를 들고 다니면 좋겠고 안 되면 최소 일주일치 이상의 약은 항상 챙겨 다녀야 됩니다. 항상 보유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반드시 약을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피가 날 일은 없으니까. 피가 날 때 먹는 거예요? 피가 멈추질 않는다고. 피가 나면 먹는 거예요? 아니 피가 나면 먹는 거 아니지. 평소에 먹어야지. 평소에 꾸준히 정기적으로 복용을 해야죠. 그래야 피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내 몸이.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을 때는 피가 날 일은 별로 없고 그 앞에서 구조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아!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야. 자 그러면 오늘 성염색체 유전까지만 할 건데 일단 230쪽에 12번 이거 정록 생명이의 성염색체 유전은 분명합니다. 스타트. 당당하게
정리를 안 하네. 9시 좀. 나왔냐? 오, 간지나게 틀렸습니다. 3번. 오, 이제 귤이하고 같이 간지가 좀 납니다. 이렇게. 있어요? 승준아! 뭐가 틀렸는지 찾아냈어요? 디귿이 왜 틀렸어? 맞은 것 같아. 디귿 왜 맞아? 응? 왜 맞아? 이분이 아, 배고프다. 길이 그냥 없어 보이네. 헐? 야, 생명은 어? 네. 우리 아는 대로 쓰면 돼. 이거 뭐 볼 거, 야, 이거요. 아, 이것도 이거야. 이건 요거야. 요거는 이거야. 인정? 1번은 라지에는 있을까, 이거? 야, 여기 뭐 스몰 a가 있다라는 건 100%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딸내미가 하나 있었다면 이거 확실하겠지. 그런 딸이 없으니까 1번이 보인자임은 확실치 않습니다. 자, 요는 스몰 A가 나왔지? 그럼 2번은 라지 A 하나에 스몰 A 하나 들어있겠죠? 3번은 어딨냐? 3번은 라지 A 하나 있을 거고 아빠한테서 스몰 A 받아갔지? 2번과 4번, 3번은 같죠? 요 집은 이거 아닙니까? 요리 만나면 라지 A 스몰 A, 요리 만나면 라지 A 스몰 A, 요리 만나면 스몰 A Y, 요리 만나면 스몰 A Y죠? 자식 하나 낳았을 때 생명일 확률은 몇 분의 몇? 2분의 1. 또 낳았을 때 생명일 확률은 합이 4분의 1 콜. 됐습니까? 미리 정답 몇 번? 남바 4번입니다. 15번 스타트. 헐? 좀 아닌데 15번은.
해볼까요? 다들 하나? 우리는 답 나나? 요거다 요거 시험 문제다 요거 요 정도 급이. 아 나 갑자기 유전이 좀 싫어졌어요. 자 봅시다. 자, 요 정도 급으로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우리가 그래도 분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 유전자 A가 있고 B가 있고 A와 B에 의해서 기억변과 니은변이 결정이 나는데 기억과 니은의 가계도를 그려놨죠. 그리고 요 밑에는 A별과 B별의 상대량을 표시를 해놨어요. A별과 B별의 상대량을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은 2번과 3번을 보면 둘 다 B별의 상대량이 얘는 1만큼 있고 얘는 2만큼 있지? 네. 그리고 1번도 B별의 상대량이 1이지? 그럼 1번과 2번의 B별의 상대량이 같잖아. 1번과 2번의 B별의 상대량이 같은데 1번은 니은병에 안 걸렸고 2번은 니은병에 걸렸죠. B별의 상대량이 같은데 자, 만약에 니은과 관련되는 병이 상염색체 유전이었다면 1번과 2번이 모두 B별이었을 거야. B별의 상대량이 1, 1로 같으면 나머지 하나는 BB라는 거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유전자형이 똑같지? 그러면 니은에 대한 표현이 어떤 놈? 같았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니은에 안 걸렸는데 얘는 니은에 걸렸다. 오케이. 니은병은 무슨 유전이다? 성염색체 유전이고 B가 있고 B별이 있는데 일단 누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니은병은 성염색체 유전이다. 기억병은 성인지 상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분위기상 성이야 상이야 기억은 성이야 상이야. 예? 니은이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그럼 기억 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추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B는 성염색체 유전이 확실하니까 저기에다가 유전자형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번은 B별 하나니까 1번에는 B의 B별. 헷갈리지 마라. 이거 X염색체 적어 놓은 거다 이거. 오케이. 자네들 아직 헷갈리니까 그럼 내가 다시 적어줄게. 그러니까 얘는 X염색체에 B가 있고 다른 X염색체는 B별이 있는 사람이 1번. 2번은 B별만 하나니까 X염색체에 B별 있고 나머지 하나는 Y. 근데 2번은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B별이 있을 때가 병이고 B와 B별이 있다. 요거는 정상이다. 근데 1번은 B도 있고 B별이 있는데 얘가 정상이야. 니은에 대해서. 그럼 B와 B별 중에서 B가 더 우성입니다. A와 A별이 있을 거고. 그럼 3번은 B별만 두 개 있네. 3번은 X염색체에 B별이 있고 다른 X염색체도 B별이 있고 4번은 B별이 하나도 없네. X염색체에 B가 있고 Y가 있고 4번이 요리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 보기가 하나 해결이 될 것 같네요. 니은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발현 빈도가 높다. 자, 니은 보기를 보면 여자는 BB 또는 BB별, B별 B 또는 B별 B별 이럴 수 있고
남자는 BY, B별 Y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병에 걸렸고 여자는 요것만 병에 걸린 거죠. 여자가 병에 걸릴 확률은 몇 분의 몇? 4분의 1. 남자가 병에 걸릴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여자보다 남자에서 발행 빈도가 높다. 일단 기억 보기가 하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니은 보기 해결했다. 그 다음에 기억 보기를 찾아야 되는데 A별은 A에 대해서 우성이다. 근데 이거는 성인지 상인지를 안 적어놨잖아요. 자, 성인지 상인지를 안 적어놨고 얘 기억에 걸렸고 얘도 기억 걸렸고 얘도 기억에 걸렸고 얘는 아무것도 안 걸렸고 여기 기억 걸렸고 여기도 기억 걸렸고 여기도 기억 걸린 사람이죠. 자, 이걸 여러 가지로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를 풀려면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 아닌 이유를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몇 가지 한번 볼게. 성염색체 유전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1번이 뭐고? 성염색체 유전이면 얘는 X에 A, X에 A가 두 개 있지? 그럼 2번은 A가 없잖아. 2번은 X에 A 별의 Y인 거죠. 그러면 얘는 기억에 걸렸고 얘는 기억에 안 걸린 상황이 되는 거지. 내가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만 해본 거야. 저거 상이야. 분명히 상일 거야 그냥. 성염색체라고 가정을 하고 성염색체 유전 중에서 얘가 우성일 때를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요 집에 딸들이든 아들이든 간에 무조건 이 엄마한테 있는 XA 유전자를 가지고 올 거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XA 엄마랑 동일한 유전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4번이 A가 하나 있잖아. X에 A, Y잖아요. 그럼 이 X에 A라는 게 있으면 기억병에 걸리는 상황이지. 이 XA 유전자는 무조건 이 집 딸한테 내려간다고. 그럼 얘도 걸려야 되지. 그러면 틀렸어. 성염색체 유전 중에서 기억에 걸린 게 우성이라고 판정을 했을 때 오류가 발생했다고. 8번인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다 이거야. 아, 그러면 요거는 성염색체 유전이면서 기억에 걸린 게 우성일 때 그때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럼 기억에 걸린 게 열성일 때를 한번 보자. 그러면 얘는 라지 A가 있지. 이 XA 이게 열성이라면, 그럼 얘가 더 우성이라면, 그럼 2번은 XA 별에 Y가 있는 거죠. 그럼 2번 얘가 우성이지, 정상이. 이 X의 염색체는 무조건 이 집 딸들한테 내려간다 이거. 그러면 이 집 딸들이 X의 A 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성인데, 그럼 이 집 딸들은 전부 다 기억병에 안 걸렸어야 되는 거지. 근데 기억병에 걸렸다고. 그럼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했을 때 기억병에 걸린 게 우성이고 뭐 안 걸린 게 우성이든 두 가지 케이스를 내가 다 해봤는데 둘 다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으로는 설명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야. 성염색체 유전에서 A 별이 있는데 A가 우성일 때, A가 있고 A 별이 있는데 A 별이 우성일 때 둘 다 해봐도 둘 다 오류 발생해. 성은 아니야. 그럼 이건 상이야. 그럼 과감하게 쓰면 돼요. 자, 1번은 A 별을 두 개 가진 사람. 2번은 A 별이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AA인 사람. 2번은 A 별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AA죠. 그러면 이 집 자식들은 모두 다 아빠한테서 A 하나, 엄마한테서 A 별 하나를 받아와서 AA 별. 근데 얘들 전부 다 기억병에 걸렸지.
그럼 얘가 기억병을 일으키는 거고 얘는 정상이야. AA 별인데 기억병에 걸렸으니까 A 별이 더 우성입니다. 자, 3번은 A 별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얘는 AA 그래서 정상. 4번은 A 별이 하나 있네. 그럼 얘는 A의 A 별. A 별 때문에 얘는 기억병. 8번은 정상. A 하나 A 하나 AA 그래서 얘는 정상. 그 다음에 9번은 기억병에 걸렸으니까 엄마한테서 A 받고 아빠한테서 A 별 받아와서 A 별이 있으니까 기억병 걸림. 자, 그러면 기억 보기가 해결이 되겠네요. A 별이 A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콜. 자, 그 다음에 얘는 A 별인 게 확실하죠? 그 다음에 얘는 아들인데 니은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니은병에 안 걸렸지 지금 7번은. 네. 7번은 니은병에 안 걸렸으니까 7번은 B의 Y일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은 여자인데 니은병에 안 걸려있다. 8번은 엄마한테서 X 염색자, 아빠한테서 이거, 엄마한테서 이거 받아왔을 거야. 8번은 B의 B별입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의 밑에 자식은 요리 만나면 AA, 요리 만나도 AA, 요리 만나면 AA별, 요리 만나면 AA별. 이 4명 중에서 얘들이 기억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 만나면 BB, 요리 만나면 BB별, 요리 만나면 BY, 요리 만나면 B별 Y. 그 중에서 얘가 걸렸고 나머지는 안 걸렸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기억도 나타나고 니은도 나타나야 되냐? 네. 잠깐만. 어떻게 좀 맞다는데? 아, 7번과 8번 사이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났지? 네. 야, 이건 빼. 이 여자잖아, 이 둘이. 여자 빼고 남자 아이가 태어났죠? 남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니은에 걸릴 확률은 2분의 1. 남녀 상관없이 기억에 걸릴 확률은 2분의 1. 합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디귿 보기도 맞다. 남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 디귿 보기 맞습니다. 정답 5번. 요 정도 수준을 준비해야 됩니다.